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첫 번째 수업 메이크업 개론 중에서 오늘은 메이크업 이해에 대해서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크업 이해 중에서 오늘은 메이크업 정의 및 목적, 그리고 메이크업 어원 및 기원, 그리고 메이크업의 기능 및 종류, 그 다음 한국과 서양의 메이크업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종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크업 정의와 목적이에요. 메이크업은 우리가 특정한 상황 또는 목적에 맞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과 코디네이션 등을 통해서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메이크업을 왜 할까요? 우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상황을 목적과 맞게 이미지와 캐릭터를 창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를 우리가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네, 메이크업 어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메이크업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을까라고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16세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부터 우리가 쓰였어요. 바로 페인팅이란 말을 메이크업이란 용어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17세기 그 다음 17세기에 리처드 크러쉬라는 사람이 메이크업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서양에서는 페인팅 그리고 메이크업 외에도 마키아주라는 뜻의 메이크업 용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리우냐면 바로 단장 그리고 델화의 단장할 장에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화장이라고 불리우죠. 네, 메이크업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장식설은 우리가 몸에 문신을 하거나 또는 장식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본능설의 경우 우리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메이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체 보호설은 우리가 뭐 벌레라든지 동물 그리고 위험한 환경들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분 표시설은 우리가 예전에 종족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너와 나의 다른 신분, 계급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신분 표시설 기능으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설은 우리가 재앙, 뭐 병마를 이기기 위해서 몸에 메이크업을 했고 뭐 복을 부르기 위해서도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메이크업의 기능입니다. 네 가지가 아까랑 좀 비슷한데 첫 번째 미적 기능은 우리 본능이에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우리 사람의 본능. 그래서 미적 기능이고 두 번째 보호 기능은 우리가 외부 환경, 자연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은 우리가 지위, 계급,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심리적 기능은 나만의 내면을 표출하는 것을 메이크업으로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메이크업의 종류예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뷰티 메이크업, 그 다음 분장, 그리고 아트 메이크업으로 파트를 세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뷰티 메이크업이죠. 자, 일상적인 메이크업은 바로 우리 내추럴 메이크업이라고도 하고 뭐 사진이나 영상도 다 내추럴 메이크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패션 메이크업, 그다음 웨딩 메이크업, 그 다음 시대별 메이크업이 다 뷰티 메이크업 안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 분장에서는 이제 미디어 메이크업 그리고 무대 메이크업, 특수 분장이 있어요. 네, 미디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 그리고 드라마, 광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무대 메이크업은 연극 그리고 뭐 발레, 무용 이런 때 사용하는 메이크업을 말해요. 그 마지막으로 특수 분장은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아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장하는 것, 뭐 상처 분장부터 해서 좀비라든지 이런 분장을 뭐 특수 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중에서도 예술적인 아트 메이크업이 있어요. 네, 예술을 표현한다고 해서 아트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판타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체부터 얼굴까지만 메이크업을 작업합니다. 그리고
바디 페인팅 같은 경우는 전신 예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페인팅을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우리나라 한국 메이크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대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선사시대. 단군 신화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때에는 이제 상류 계급층이 피부가 다 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색 피부를 선호하는 사상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곰과 호랑이가 뭐 쑥과 마늘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하죠. 그런 설화까지 생겨난 거고 실제로 쑥과 마늘은 피부 미백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도 이렇게 미백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 음루인 같은 경우는 북쪽에 살고 있어서 매우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잘 얼어붙고 동상을 입기도 해서 겨울에 돈고, 바로 돼지 기름을 몸에 발라서 동상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갈일은 피부를 하얘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오줌으로 세안을 해서 미백 효과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변하님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문신을 해서 신을 숭배하는 그런 걸 보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벽화에서 많이 화장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쌍영총 고분벽화와 평안도 수산리 고분벽화인데 이 벽화를 보시면 그 여자들의 화장이 볼에다가 연지를 바르고 여기 나와 있듯이 눈썹을 짧고 뭉툭하고 거먹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지 화장을 했다는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볼터치 있죠? 양 볼에 좀 빨갛게 화장을 한 것이 바로 고구려 화장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 백제예요. 백제는 중국의 수서에 따르면 고구려 여인들과 달리 분을 바르되 연지는 하지 않는 시분무주, 중요합니다. 시분무주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얗게 우리가 백분은 바르지만 연지, 바로 볼에다가 화장하는 것은 하지 않는 화장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더 내추럴한 고구려보다는 더 연한 화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백제 화장 문화의 수준은 고도 화장 기술 표현과 진보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런 정도를 알아보기에는 기록이 좀 적어서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